월북 공산주의 계열 정치인이자 독립운동가이며 6.25 전쟁을 주도한 박헌영에 대해 알아보자. 박헌영은 1900년 5월 28일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양만간 집안의 아버지 박현주와 어머니 이학규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렸을 때 똑똑하여 서당에서 한문을 배웠으며 신식 학교인 대흥보통학교에 편입하였다. 보통학교 재학 당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었으나 서자라는 신분 때문에 멸시와 놀림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과 뛰어놀기보다는 말수가 좁고 책 읽기를 좋아하여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한다. 졸업 후 박헌영은 경성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여 YMCA 활동을 하였으며 YMCA에서 영어를 배우면서 미국 유학을 꿈꾸었지만 경제적 여건상 미국 유학을 포기하였다. 1919년 그는 3.1운동에 참여했다는 혐의로 조선총독부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리고 박헌영은 이 계기로 공산주의 사상을 접하게 되고 독립운동을 하며 상하이로 망명하였다. 1921년에 그는 상하이에서 김단야, 임원근을 만나 친분을 쌓고 독립운동을 하던 중 이르쿠츠크 고려공산당파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였다. 같은 해 고려공산당파에서 같이 활동하던 주세죽을 만나 결혼하였다. 1922년에는 요운영과 함께 소련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 피약 반민족 대회에 참가하여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을 굳혔으며 국내에 잠입하여 조선공산당을 조직하라는 코민테른의 지시를 실천하기 위해 국내로 들어왔다. 그러나 그는 일제에 의해 체포되어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1924년에 그는 옥에서 풀려난 화요파로 활동하며 조선공산당 결성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산하조직인 고려공산 청년회의 책임비서로 선출되었으며 동아일보 기자로도 활동하였다. 하지만 1년 뒤 그의 사회주의 행보로 탐탁지 않게 봤던 일제에 의해 기자직에서 해직되었다. 1925년 제1차 조선공산당 검거사건이 터지자 박헌영이 여운형과 조봉암에게 보고서를 보내려고 했으나 일제에 발각되었다. 이로 인해 조선공산당 조직이 드러나면서 박헌영은 다른 간부들과 함께 경성부 종로경찰서에 체포되어 신의주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수감 후 그는 악랄한 고문과 취조를 받았으며 동료들의 은신처를 끝까지 비밀로 하며 버텼다고 한다. 박헌영은 심한 고문으로 결국 1927년 정신병으로 병보석을 얻어 석방되었고 출감 후 그는 계속 정신병에 시달렸지만 아내 주세죽과 어머니 이학규의 보살핌으로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같은 해 야밤에 아내 주세죽의 고향 함경남도 함흥으로 갔다가 갑자기 부부는 사라져버렸다. 한참 뒤 1928년에 박헌영과 만삭이었던 주세죽은 소련 블라디보스크로 탈출하였다. 그는 아내와 함께 모스크바로 떠나는 시베리아 횡단열차 안에서 딸 박비비안나를 낳았다. 그리고 이들의 탈출 사실은 신문에 그대로 보도되었고 경찰관들은 경계를 게을리했다는 죄로 징계를 받았다. 1928년 모스크바에 도착한 그는 유학 중이던 공산주의자 김단야의 추천으로 국제 레닌대학에 입학하였다. 1929년 박헌영은 소련 공산당에 입당하였다고 국제 레닌대학교를 졸업하였다. 여기서 그는 농민들의 뒤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의미로 이정이라는 호를 쓰게 된다. 1931년 상해로 돌아가 그는 커뮤니티라는 잡지를 국내로 반입시켰다. 당시 윤봉길 의사가 홍구공원에 폭탄을 던진 사건이 일어나자 박헌영은 민중의 계급적 각성과 연대가 뒷받침하지 않는 국소수에 의한 폭력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후 박헌영은 가명을 쓰며 국내에서 활동하다 일본 제국 경찰의 미행에 붙잡혀 국내로 압송 후 6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복역 후 출소하여 경성콩그룹을 출범시켰고 조선공산당 재건을 목표로 비밀리에 공산주의 노동운동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1941년에 경성콩그룹이 발각되어 검거가 일어나자 그는 광주로 도피하였다. 그리고 박헌영은 일본 경찰들의 눈을 피해 김성삼이라는 가명으로 생활했다고 한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자 그는 서울로 올라와 조선공산당을 재건하였고 조선건국 준비위원회에 참여하였다. 같은 해 9월 6일 요운형과 박헌영은 전국인민 대표자 대회를 열어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한다. 하지만 요운형 몰래 박헌영이 독단적으로 인공의 내각 명단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내각 명단에는 이승만, 김구, 김규식, 요운형 등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우익 세력은 이를 거절하였고 요운용도 자신이 부주석으로 오른 것에 기뻐하지 않고 박헌영과 허은의 경거망동을 한탄했다고 한다. 이후 박헌영은 당시 조선인들 사이에 명성이 높았던 우익 세력인 이승만을 주석으로 추대하여 명분상으로 좌우 균형을 맞추려 수를 쓰지만 이승만은 자기 뜻대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좌익 세력에 휘둘리는 대통령이 되기 싫다며 거절했다. 또한 미군정이 조선인의 자치활동을 불허하고 인민공화국의 해체를 요구했다. 그래서 박헌영은 인민공화국을 포기하고 좌파 정당과 좌익 성향의 대중단체를 만들었다. 그리고 모스크바 3상회의 결과로 신탁통치안이 발표되었을 때 조선공산당이 반탁에서 찬탁으로 노선을 결정하였다. 또 뉴욕타임즈와의 기자회견에서 그가 소련만의 신탁통치를 찬성하며 조선은 소련의 연방국으로 편입돼야 한다 라고 주장하며 비판을 받았다. 1946년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으로 공산당에 대한 미군정의 탄압이 시작되면서 공산당은 궁지에 몰리게 된다. 이때 박헌영은 조선공산당, 남조선신민당, 조선인민당 3당을 합당하여 남조선노동당을 결성하였다. 같은 해 9월 7일 미군정은 박헌영 등 조선공산당 간부에게 체포령을 내렸다. 박헌영은 위기에 몰려 미군정 감시를 피해 관이 실린 용구차에 숨어 월북하였다. 1948년 4월에 남북 연석회의에 참여한 후 그는 남한으로 내려오지 않고 북한에 머물렀다. 박헌영은 9월에 북한 정권이 수립되자 부수상 및 외상에 취임되고 남북노동당의 합당으로 조선노동당이 형성되자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되었다. 이로 인해 박헌영을 따라 월북하는 남노당계 인물들도 많았다. 하지만 점점 소련을 등에 업은 김일성에게 세력을 빼앗겨 박헌영은 김일성 밑으로 들어가게 된다. 1949년 박헌영은 북한에서 비서로 있는 율레나와 재혼했다. 1950년 박헌영은 점점 자신의 세력이 약해져 김일성에게 숙청당할 위기에 놓여지자 김일성에게 남침하여 한국 전쟁을 일으키자고 주장한다. 그는 남침에 성공하면 남한의 공산당 일원들과 함께 김일성에 대항할 만한 세력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김일성의 주도하에 6.25 전쟁을 일으켜 남침을 하였지만 그의 생각과 달리 성공하지 못하였다. 김일성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못해 스탈린에게 꾸중 듣는 게 겁이나 모든 책임을 박헌영과 정적들에게 돌렸다. 1953년 남북한이 휴전된 후 김일성에 의해 남노당계 숙청이 시작되고 박헌영은 미군의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고 체포되었다. 1955년 그는 북한 최고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끝내 사형을 선고받았다. 박헌영은 수감 중 야밤에 산으로 끌려가 권총 2방을 맞고 처형당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그 자리에서 묻혔다고 한다. 김일성은 그의 처 율레나와 2아이를 외국으로 보내겠다고 약속하였다. 하지만 그가 죽고 난 후 김일성은 박헌영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의 가족들은 아직까지 생사불명이다. 3분 역사를 구독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